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플레이에서 출판된 미국 단편 동화집 중 라이먼 프랭크바움의 마법의 우물입니다. 정말 답답한 어느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리석어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훌륭한 기회도 깡그리 놓쳐버린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래동화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가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욕을 먹고 해결 방법으로 당나귀에 아버지와 아들이 타게 되고, 그러자 힘들어하는 당나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동물이 불쌍하다고 하자 어리석게 당나귀를 부자가 짊어지다 물에 빠뜨려버려 당나귀를 잃게 되는, 주변의 이야기에 휘둘리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됐지만 실수인지 잘못된 판단으로 그 돈을 다 잃게 되고 로또 당첨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마음에 큰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이야기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가 봅니다.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선택의 순간 현명하고 명철하게 판단할 수 있기를요. 또 은혜 갚은 제비가 준 박씨를 심고 박을 열고 금은보화를 얻은 흥부가 재산을 참 잘 지켰다는 생각도 들면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원래 없었지만 그래도 있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진 재산을 보며 망연자실한 안타깝고 안타까운 부부의 사연을 지금 만나러 가시죠. 마법의 우물, 라이먼 프랭크바움. 돌멩이로 가득한 황량한 뉴 잉글랜드 땅에서 농장을 일구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성실하고 소박한 사람들이었다. 척박한 땅이라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일해도 입에 풀칠만 간신히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들은 가파른 언덕에 세워진 작은 단층집에 살고 있었고 집 주변에는 돌무더기뿐 아니라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었다. 집에서 400m가량 굽이진 길을 내려가면 언덕 아래쪽에 작은 개울이 하나 흐르고 있었는데 부인은 물을 얻으러 매번 그 개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언덕을 올라와야만 했다. 이렇게 힘들고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 그녀는 눈에 띄게 야이어 갔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불평하는 내색 없이 묵묵히 맡은 일을 했다. 물을 길러오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곡식을 수확할 때 괭이질도 도왔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물을 기르러 가는 중이었는데 딱정벌레 한 마리가 뒤집어진 채로 이리저리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벌레 혼자 힘으로는 다시 뒤집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에 착한 심성을 가진 여인은 부드러운 손길로 딱정벌레를 다시 뒤집어 주었다. 그러자 벌레는 잽싸게 사라져버렸고 그녀는 다시 개울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에도 여인은 물을 얻으러 개울로 향했다. 그런데 전날 봤던 딱정벌레가 또 뒤집어진 채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여인은 벌레를 도와주었다. 그때 여인의 귓가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오, 고맙습니다. 저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딱정벌레가 말을 하는 모습에 깜짝 놀란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다. 깜짝이야, 벌레가 말을 하다니. 여인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몸을 숙여 벌레를 살펴보았다. 왜 제가 말을 할 수 없다 생각하죠? 너는
작은 곤충이잖니. 여인이 대답했다. 그렇죠. 어쨌든 당신은 제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참새에게 잡아먹힐 뻔했는데 당신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요. 벌레의 목숨도 인간의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것이죠.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나저나 당신은 왜 매일 개울가로 가는 건가요? 물을 얻으려고. 여인은 얼빠진 표정으로 딱정벌레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벌레가 물었다. 당연히 힘들지. 하지만 내가 사는 언덕 위에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녀가 대답했다. 우물을 파는 건요? 벌레가 물었다. 여인은 고개를 내저었다. 남편이 시도해 보았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어. 슬픈 표정으로 그녀가 대답했다. 다시 해보세요. 딱정벌레가 말을 계속했다. 저를 구해준 보답으로 당신에게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만 가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꼭 우물을 파세요. 작별 인사를 할 틈도 없이 벌레는 눈 깜짝할 새에 바위 사이로 모습을 감추었다. 여인은 집에 돌아와서 벌레가 한 말이 믿기지 않았고 그녀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벌레가 해준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낙종벌레의 말이 진짜일지도 모르고 그 벌레가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소. 그러니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수도 있어. 아, 저번에 사놓고 헛간에 내버려두었던 펌프를 가져와야겠구나. 벌레가 말한 대로 땅을 파기만 하면 돼요. 별로 힘들 것도 없고 내가 늘 하던 일과 비슷하니 내일 당장 우물을 파겠소. 다음 날 그는 땅속 깊이까지 구멍을 파기 시작했다. 혼자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깊게 구멍을 팠지만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더 깊게 파면 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집에 돌아온 남편의 말을 들은 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남편은 긴 사다리를 구덩이 안에 집어넣고 타고 내려가면서 더 깊게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파고 또 파고 계속해서 팠다. 마침내 그 긴 사다리의 꼭대기조차 구덩이의 입구에 닿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깊이의 구덩이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큰 물통을 잇고 개울로 가던 중 바위에 있던 딱정벌레를 발견했다.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벌레에게 말을 걸었다. 남편이 우물을 열심히 팠는데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 우물 안에 펌프를 넣어 보았나요? 벌레가 물었다. 아니, 펌프는 넣어보지 않았지. 그녀가 대답했다.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우물 안에 꼭 펌프를 넣어보세요. 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대신 엄청난 것이 나올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벌레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여인은 집으로 돌아와 벌레에게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다시 전했다. 손해볼 것도 없으니 한번 더 해봅시다. 남편의 단순한 대답이었다. 그는 헛간에 있던 펌프를 가져와 그가 파놓았던 구덩이 속에 넣었다. 손잡이를 잡고 펌프질을 했고 부인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전히 물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펌프 입구에서 금화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나, 둘, 셋. 얼마 지나지 않아 양손을 꽉 채우고도 부족하여
많은 양의 금화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남편은 펌프질을 멈추고 부인은 앞치마로 동전들을 싸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들은 잔뜩 흥분한 탓에 양손을 덜덜 떨며 떨어진 동전들을 겨우 집어들었다. 금화는 그녀의 가슴팍 위까지 쌓였고 부부는 집으로 달려갔다. 탁자 위에 동전들을 올려놓고 하나 둘 세기 시작했다. 그 동전들은 모두 5달러짜리 동전이었다. 어떤 것들은 낡고 변색되기도 했지만 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짝거리는 새 동전들도 많이 있었다. 모아온 동전을 모두 세어보니 약 300달러나 되었다. 부인이 입을 열었다. 여보, 물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을 것이라던 딱정벌레의 말이 정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어서 펌프 손잡이를 빼오세요. 남편은 얼른 우물로 달려가 펌프의 손잡이를 빼고 침대 밑에 숨겨두었다. 그들은 밤새 잠도 못 자고 뒤척였다. 이런 행운에 감탄하며 이 많은 돈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그들은 여태 살면서 많이 쥐어본 돈이 기껏해야 3, 4달러였는데 지금은 찻주전자를 가득 채울 만큼의 금화가 생긴 것이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찍부터 일어나 금화부터 보러 갔다. 다행히 금화들은 찻주전자 속에 그대로 들어있었다. 그들은 그 많은 돈을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기분이 좋았고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은 불을 피우러 부인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갔다. 부인은 아침을 먹으며 남편에게 말했다. 오늘 아침에 가서 갑자기 얻게 된 이 금화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려야겠어요. 그리고 목사님께도 좀 나눠드려야겠어요. 교회에 가는 것도 좋지만 밤새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목사님께 드릴 돈은 없을 것 같소. 부인의 말을 듣는 남편이 대답했다. 우물에서 금화를 더 가져오면 되잖아요. 부인이 말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만 생각합시다. 우물에서 금화가 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잖소. 그는 신중한 모습이었다. 그럼 가서 확인해봐요. 부인이 조급하게 굴며 말했다. 목사님께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분도 형편이 넉넉지 않잖아요. 남편은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펌프를 꺼내 우물로 갔다. 펌프 입구 밑에 큰 나무 들통을 놓아두고 펌프질을 시작했다. 기쁘게도 금화들이 들통 속으로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다. 들통이 가득 차자 부인은 또 다른 들통을 가져왔다. 하지만 동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신이 나서 외쳤다. 오늘은 이걸로 충분하오. 부인, 이제 금화가 훨씬 더 많아졌으니 목사님께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소. 그리고 헌금도 좀 해야겠소. 이제 찻주전자로는 이 많은 금화를 다 보관할 수가 없었다. 남편은 들통에 들어있던 금화들을 모두 나무 상자 안에 쏟아놓고 그 위에 마른 나뭇잎과 나뭇가지들로 잘 덮어두었다. 누구도 그 아래에 무언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감춰진 모습이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로 향했다. 목사님에게 드릴 금화도 각각 챙겼다. 교회로 가는 길은 언덕을 넘고 계곡을 건너가야 하는 꽤 먼 길이었지만 부자가 된 기쁨에 흠뻑 빠진 부부에게 그 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예배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서야 교회에 도착했다. 갑작스레 갖게 된 엄청난 돈과 목사님께 금화를 드릴 생각에 뿌듯해하던 그들은 집사가 헌금함을 돌릴 때까지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다. 드디어 헌금 시간이 되었다. 남편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일부러 손을 높이 들어 과장된 몸짓으로 헌금함에 금화를 넣었다. 그의 부인 역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듯
남편의 행동을 따라했다. 설교단에 서 있던 목사는 금색의 무언가가 헝금함 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지만 잘못 봤을 것이라 싶었는데 확인해 보니 정말 금화 2개가 들어있었다. 그는 너무 놀란 탓에 하마터면 설교 내용을 까먹을 뻔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목사는 농부 부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어디서 금화가 났나요?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목사에게 딱정벌레를 구해준 이야기, 그 벌레의 보답으로 금화를 얻게 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목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물론 오늘날까지도 그런 기괴한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죠. 부인의 말에 따르면 딱정벌레와 대화를 하고 당신들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인데, 목사는 그 말을 자세히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다. 이 금화는 가짜거나 정말 은행에서 발행한 진짜 돈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만약 가짜 동전이라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어차피 전혀 쓸모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진짜 돈이라 해도 딱정벌레가 누군가로부터 훔쳐 당신들 우물 속에 넣어둔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돈은 반드시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분명 주인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정직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어했던 그들은 목사의 말을 듣고 왠지 죄를 지은 기분이 들었다. 목사님은 딱정벌레가 금화를 훔쳤다고 생각하세요? 부인이 물었다. 그 벌레가 마법을 부려 누군가에게 돈을 빼앗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을 하는 벌레들 중에는 양심도 없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벌레도 있으니까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당신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욕심 때문에 돈을 훔쳐 우물 속에 넣어둔 것일지도 모르지요. 그럼 이것들이 가짜 돈이라면요? 농부가 말했다. 내일이 오기 전에 얼른 이 돈을 다 써야겠군요. 그래선 안 됩니다. 목사가 대답했다. 그 돈을 받은 상인들도 돈도 그들의 물건도 잃게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들에게 가짜 돈을 지불하는 건 역시 그들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부인은 양손 꽉 움켜잡으며 실망과 걱정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서 내일까지 기다려보세요. 만약 이 금화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진짜 돈이라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 즉시 주인을 찾아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금화들도 다시 가져가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닌 헌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농부 부부는 낙담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들은 목사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고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새벽부터 일어나 금화가 무사한지 살펴보러 갔다. 이 금화는 진짜임에 틀림없소! 농부가 외쳤다. 동전들이 전부 그대로 있어. 부인은 개울가에 딱정벌레를 찾으러 나갔다. 역시나 바위 틈 속에서 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행복한가요? 부인의 모습을 본 벌레가 물었다. 전보다 더 불행해진 것 같아. 그녀가 대답했다. 내 덕분에 어마어마한 금화를 손에 넣게 되었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동전들은 내가 누군가에게서 훔친 것이 분명하다고 하셨어. 부인은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딱정벌레는 조금 화가 난 듯 보였다.
내 생각에는 전혀 아닌 것 같군요. 그렇게 부인이 그 말을 원하지 않는다면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그건 아니야. 우리는 그 말을 원해. 여인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누군가에게서 훔친 돈이 아니라면 말이야. 그녀가 덧붙여 말했다. 훔친 돈이 아닙니다. 딱정벌레는 곤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그 돈은 당신들 것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었을 때 부인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었습니다. 가난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말로 보답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인께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벌레가 말을 이어갔다. 비록 제가 작은 몸집에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전 모든 곤충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입니다. 모든 곤충들이 제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인간들이 잃어버린 동전이나 깊은 바위 틈 혹은 계곡 속에 빠져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동전들을 종종 발견할 때마다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저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쓸 일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부인에게 보답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그 금화들을 주면 되겠다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의 돈도 훔치지 않고 말입니다. 곧바로 부하들을 시켜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금화들을 찾아오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몇 날 며칠 동안 금화들을 찾아다녔고 마침 당신 남편이 우물을 완성한 날 숨겨져 있던 동전들을 부하들이 다 찾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우물 속에 동전들을 모두 부어넣은 것이지요. 그러니 안심하고 그 돈을 쓰셔도 됩니다. 누구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는 일이니까요. 벌레의 말을 들은 여인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녀는 얼른 집으로 돌아와 벌레가 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그대로 전해주었다. 남편 역시 몹시 즐거워하였다. 그들은 즉시 많은 양의 금화를 챙겨 시장에서 식량과 옷을 포함해 그동안 필요했지만 돈이 없어 사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다 사버렸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그들은 어깨가 으슥해져 굳이 금화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사람들이 봐줬으면 했다. 그런 부부의 모습에 마을의 도적들은 그들의 금화를 빼앗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저렇게 많은 돈을 쓰다니. 도적 중 하나가 다른 도적에게 속삭였다. 분명 저들의 집에는 훨씬 더 많은 금화가 있을 거야. 맞아.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집을 샅샅이 뒤져보자. 도적들은 곧바로 농부 부부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서야 나무 상자와 찻주전자 속에 있었던 금화들을 찾아냈다. 어지럽힌 집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고 그들은 재빠르게 보자기로 동전들을 감싸 어깨에 들쳐매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들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부부가 양손 가득 물건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물건을 들어줄 손이 부족해 고용한 짐꾼들도 뒤따라오고 있었다. 또 그 뒤에는 몇몇 동네 사람들이 부부의 씀씀이를 보고는 호기심에 따라온 이들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을 뒤따라오는 개선 행진의 모습이었다. 그 무리의 제일 뒤에는 옷가게 주인 구긴스가 새로 나온 실크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들고 따라오고 있었다. 부부가 가지고 간 돈을 다 써버려서 집에서 값을 지불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농부는 이제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교만해졌다. 모자챙을 뒤로 젖히고 담배를 피며 폼을 재고 싶었지만 금세 캑캑거렸다. 그의 부인은 공작새처럼 어깨를 쭉 펴고
사람들의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한껏 즐기며 걸었다. 금화가 아니었더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고 부부를 줄지어 뒤따라오는 행렬에 뿌듯해했다. 그러나 그 우쭐대던 모습은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했다. 집에 도착한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부서진 문과 난장판이 된 집이었다. 금화도 싹 다 사라져버렸다. 농부 부부를 따라오던 무리는 그 모습을 보고 모욕적인 말과 함께 그들을 마구 비웃었다. 구긴스 역시 실크 드레스 값을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부인은 남편에게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을 테니 얼른 우물에서 금화들을 가져오라고 했다. 농부는 우물로 달려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허옇게 질린 얼굴로 돌아왔다. 더 이상 금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뒤를 따라온 무리들은 부부의 부자 행세에 조롱과 야유를 날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갔다. 몇몇 소년들은 언덕 위에서 돌멩이를 던지기도 했다. 구긴스 씨는 자신을 기만했다며 부인에게 호되게 꾸짖고 마을로 돌아갔다. 이제 농부 부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굴욕감과 수치심, 그리고 쓰라린 슬픔뿐이었다. 해가 저물기 직전 여인은 다시 예전에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이전처럼 개울가로 물을 길러갔다. 그곳에는 역시나 딱정벌레가 있었다. 우물에서 더 이상 금화가 나오지 않는구나? 부인이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한 일이죠. 딱정벌레는 차분한 말투로 대답했다. 저의 부하들이 모아온 금화들을 당신이 전부 다 가져갔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빈털털이야. 여인은 주저앉아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했다. 도적들이 금화를 다 훔쳐가 버렸어. 안 됐군요. 벌레가 대답했다. 부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부인이 그렇게 부를 과시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당신 부부의 집을 털기는커녕 금화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돈의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을 겁니다. 어차피 부인도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돈을 얻었던 것뿐이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니? 부인이 물었다. 금화를 갖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일했지. 그녀가 대답했다. 그럼 그때처럼 다시 일을 하면 되겠네요. 딱정벌레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누구도 당신의 일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벌레는 바위 사이로 들어가 영원히 모습을 감추었다. 이 이야기는 갑작스런 행운에 자만하는 것은 금물이며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만약 농부 부부가 자신들의 재산을 과시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까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테니 말이다.